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캠핑과 차박 열풍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MPV 차량 스타렉스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풀체인지되어 돌아오는 스타리아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생소한데요. 스타렉스라는 이름도 뭔가 강하고 미래적인 이름이었는데 스타리아라 아직까지 입에 그렇게 착 달라붙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름까지 바꾸고 출시되는 스타리아는 과연 스타렉스와 비교해서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고 사실 명확한 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카니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의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리아를 알아보기 전에 스타렉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새롭게 출시되는 스타리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 스타리아에 적용되는 예상 파워트레인은 어떤 것인지, 네 번째 예상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카니발과 함께 비교도 해보고요. 다섯 번째 스타리아의 예상 가격도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스타리아가 카니발 대비 갖는 장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렉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스타렉스의 첫 시작은 1997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모델이 바로 스타렉스였죠. 그리고 2004년에 스타렉스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칩니다. 2007년에는 2세대 스타렉스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위해 그랜드 스타렉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는데요. 그로부터 10년 정도를 울거먹다가 2017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 모델이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그랜드 스타렉스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2.5리터 디젤 엔진에 6단 수동 변속기 혹은 5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정말 사골 오브 사골 엔진인데요. 디젤 엔진과 더불어 LPG 모델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2.4 LPI 엔진은 5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159마력을 냅니다. 그리고 그랜드 스타렉스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기반의 파트타임 4륜 구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간단히 스타렉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죠. 바로 스타리아 차량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풀체인지를 2번 하고도 남았을 14년 만에 풀체인지라서 그런지 정말로 모든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 10년 뒤에 풀체인지를 할 수도 있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현대자동차의 최신 플랫폼인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인해 주행 성능도 좋아지고 안전성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와 더불어 두 번째로 중요한 구동 방식의 변화인데요. 후륜 구동 기반에서 전륜 구동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큰 변화인데요. 그로 인해 더욱더 넉넉한 실내 공간과 적재 용량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스타리아는 화물 전용 모델과 승합용 모델로 나뉘어 출시됐는데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승차감을 결정짓는 서스펜션까지 아예 차별화하여 출시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스타렉스 대신 카니발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도 승차감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타리아도 패밀리카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타봐야 좀 더 자세히 알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화물 모델은 3인승, 5인승, 6인승으로 출시되며 승합 모델은 일반 모델과 럭셔리 모델로 나뉘는데 일반 모델은 8인승, 9인승, 10인승, 그리고 럭셔리 모델은 7인승과 9인승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럭셔리 모델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파워트레인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가솔린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디젤과 LPI 모델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스타리아 전기차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직까지 전기차 출시에 대한 소식은 나온 게 없습니다. 디젤 엔진은 2.5 디젤에서 카니발에 적용되는 2.2 디젤 엔진이 적용되고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4륜 구동 시스템 적용 및 10.25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시퀀셜 타입의 방향 지시 등과 보스 오디오 사운드, 히든 와이퍼 적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로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스타리아는 디자인이 기괴하리만큼 파격적입니다. 특히나 창문으로 정말 타고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벨트 라인이 상당히 낮고 창문은 정말로 큰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창문이 너무 커서 측면 충돌 시에 과연 안전하게 내부의 승객들을 보호해 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스타리아의 충돌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스타리아의 예상 파워트레인을 신형 카니발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리아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카니발 디젤과 동일한 스펙입니다. 2.2L 4기통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202마력의 45.0토크를 발휘하는데 아직까지는 예상 파워트레인이고요. 그리고 스타리아도 LPI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 스타렉스 LPI와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LPI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면 2.4 LPI 엔진에 5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159마력의 23.0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디젤과 가솔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디젤 모델은 2.2L 4기통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서 202마력의 45.0토크, 스타리아 디젤의 예상 스펙과 동일하고요. 카니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3.5L V6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294마력의 36.2토크를 발휘합니다. 스타리아와 카니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타리아는 LPI, LPG 모델이 있다는 것과 카니발은 가솔린 모델이 있다는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스타리아의 예상 크기를 살펴볼 텐데요. 스타렉스의 크기와 카니발의 크기와 함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의 전장이 굉장히 길어져요. 스타렉스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길어졌고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보다는 스타리아가 넓어졌지만 카니발보다는 좀 작은 전폭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카니발의 전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스타리아의 전폭이 조금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폭이 또 너무 넓게 되면 운전하고 주차하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에서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기존 스타렉스도 결코 낮은 전고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리아에서도 전고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전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더 커졌고요.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넓은 325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렉스와 비교해보면 전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커졌고요.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는 전폭, 너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스타리아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타리아의 예상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표는 판매되고 있는 스타렉스의 가격표인데요. 2000 초반에서 2000 중반까지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고요. 9인승과 11인승, 12인승 모델은 2천만원 초반에서 3천만원 초반까지 폭 넓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카니발이 한 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긴 했지만 14년 전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 모든 부분이 바뀌는 만큼 가격 상승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하고요. 그 상승 폭이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도 적지 않게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역시나 그와 같은데요. 차량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플랫폼까지 바뀌었고요. LED 라이트를 비롯하여
실내 구성도 모든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 모델 대비 꽤 높은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화물용 밴은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최소한의 인상폭으로 조정하여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수 목적 혹은 화물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을 맘 놓고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폭 상승된 2,30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화물용 밴은 3천만 원을 결코 넘길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 승합용 같은 경우 8인승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11인승 모델이 있기 때문에 기본 2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해서 8인승 풀옵션 모델은 한 3천 중반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로 출시되면서 7인승과 9인승 고급 모델, 럭셔리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혹은 또 옵션을 얼마나 풍부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까지도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금액대 현대자동차로 팰리세이드의 수요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럭셔리 버전인 만큼 4천만 원 혹은 5천만 원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확실히 카니발보다는 좀 더 폭넓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리아가 기아 카니발 대비해서 갖게 되는 기대되는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LPG, LPI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4륜구동 방식을 탑재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럭셔리 모델, 승용 모델에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카니발 대비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카니발 대비 훨씬 더 높은 전고와 더욱 넓은 휠베이스 또한 이러한 넓은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평평하게 평탄화하는 것을 풀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니발은 완전 평탄화가 안 됩니다. 시트를 눕혀서 차박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SUV 모델처럼 완전히 평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카니발은 차박용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따로 텐트나 부가적인 용품을 통해서 차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차 안에서 시트를 평평하게 해서 자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리아가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차박 전용으로 평탄화를 해서 완전한 풀 플랫을 통해서 차 안에서도 차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이것 또한 카니발이 갖지 못하는 스타리아만의 엄청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르노에서 새롭게 출시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시트 베리에이션을 정말로 넓게 가져가요. 완전히 풀 플랫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스타리아도 르노 트래픽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좀 시트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장점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카니발 대비 다양한 활용도로 인한 폭넓은 사용 범위 또한 카니발 대비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풀 플랫이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카니발처럼 그렇게 평탄화가 안 되게 만든다면 그거는 조금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그런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카니발과는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단 스타리아 예상도가 너무도 파격적이고 획기적이라 디자인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은 외면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일단 실제로 출시돼서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디자인이 별로다라고 확정짓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조금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의 MPV 차량 14년 만에 풀체인지되어 출시되는 스타리아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14년 전보다 소비자들의 취향과 눈높이가 정말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현대자동차는 스타리아를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정말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많은 신차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2021년에도 여러분들께 꾸준히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전달드릴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꾸준히 자동차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